이상돈입니다. 5층에서 지금 여드름하고 아나토미에 대한 특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께서 많이 그쪽에 가 계시는데, 아무튼 아침부터 일찍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플래시 리페이스 리타렉터미 앤 하이브리드 리프팅으로 리프팅 수술 시 감각신경 손상이 흔히 일어나는 부위 예방법, 신경손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좌장은 서정호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서정호 선생님은 현 유효병원 원장이시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전 의과대학 교수를 맡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을 좌장하게 된 수고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연대로 제일 먼저 이상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돈 선생님은 내과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대 교수 역임하고 계시고 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대한미용 성형 레이저의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돈입니다. 오늘 세션은 이제 세 가지 세션을 한 30분으로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하기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나토미 특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리프팅에 관계되는 여러 아나토미를 한번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리프팅 자체도 이제는 퓨전이거든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클래시컬 리치덱토미도부터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리프팅, 여러 가지 실리프팅까지 해서 어느 것이 환자분한테 어울리고 맞는 것을 방법을 찾는 컨셉을 해서 하이브리드 리프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많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아시다시피 페이셜 러브하고 트리제미널 러브인데요. 트리제미널 러브라는 것 자체가 미드브레인 아래에 있는 폰스에서 나와가지고 기시하는 러브고, 크라니얼 러브 중에 5번째 신경이고, 그리고 페이셜 러브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 있는 메둘라리 정션에서 나와가지고 스틸로마스 포라멘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기시하는 모타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페이셜 센서리 러브는 많은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페이셜 러브의 트리제미널 러브의 여러 가지 세 가지 브랜치가 있는데 옵탈믹 브랜치, 맥실라 브랜치, 맨디빌라 브랜치가 있겠습니다. 옵탈믹 브랜치는 수프라오비탈과 수프라트로콜리아, 라크리말, 그리고 인프라트로콜리아, 그리고 익스터널 네살 브랜치가 있겠고, 맥실라 브랜치는 인프라오비탈과 자그마틱 페이셜, 그리고 템포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디블라 브랜치는 멘탈과 버칼, 그리고 귀 앞에서 기시하는 오리큘러 템포럴이 있겠고, C2술에서 기시하는 그 그레이트 오리큘러 러브, 트랜스서비컬 러브도 굉장히 요즘 넥 리프팅이라든지 귀 뒤쪽으로 리치덱토미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손상을 받으면 그레이트 오리큘러 러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오탈제가 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모발 이식 때 많이 관련된 후두부 쪽에서는 그레이트 옥시피탈 러브 C2에서 기시를 하는데, 이것도 인제를 받으면 상당히 디톡스 쪽에 옥시피탈 페인이 많이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페이셜 센서리 너브 쪽에서는 이 정도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트리미널 러브의 세 가지 브랜치, 옵탈믹과 맥실라리, 맨디빌라 브랜치가 따른 각각의 더마톰인데, 이 역시 우리가 너브 블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트리미널 러브의 분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얼굴 앞면 쪽에서 보면 수프라오비탈과 인프라오비탈, 그리고 멘탈이 미드 퓨필라리 라인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이 수프라오비탈과 수프라트로콜리아, 인프라트로콜리아, 이것은 전부 ICI,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기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시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기시하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나 페이셜 아터리와는 다른 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옵살믹 아터리를 통해서 이 SO나 ST, IT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특히 엠볼라이 같은 게 잘 오겠죠. 팻 그라프트나 또는 필러 인젝 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나토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너브에 관계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옵살믹과 맥실라리고 맨디빌라 더마톰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제가 좀 슬라이드가 조금 많은 관계로 일찍 넘겨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동영상이 또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그러한 그 더마툼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루트 블록 정도도 그러한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수프라 오비털과 수프라 트로클리아 쪽은 많이 이렇게 이마 거상 때 또 손상을 받고 그러게 되는데, 엠블라이도 중요하지만은 이마 거상 때 너브 인저를 받으면 그쪽에 더마툼의 센서 로스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가고, 특히 수프라 오비탈의 딥 브랜치 같은 경우는 또 슈퍼피셜 브랜치뿐만 아니라 그것도 많이 다치게 되는데, 데인저 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방금 말씀드린 템포랄과 자이고마티코 버칼 그리고 마지널 맨디블라 이쪽에 있는 페시알 러버와 더불어서 수프라 오비탈, 수프라 트로클리아, 인프라 오비탈, 멘탈 그리고 그레이터 오리큘라 너브 같은 것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신경 손상이 잘 일어나고 이것이 또 일어나면 또 문제가 크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시알 러브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프론탈 브랜치, 템포럴 브랜치라고 하는 템포럴 프론탈 브랜치 또는 템포럴 브랜치라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 이쪽에 이것이 터미널 브랜치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자이고마티코 버칼 같은 경우는 콜레테럴 아나스토모시스가 많아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는데, 특히 이 템포럴 브랜치 같은 경우는 이쪽이 템포럴 머슬 그리고 또 이 자체 스틸마스 프라면서 막 나와서 옥시탈 쪽으로 또 너브가 이루고 가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바 뷰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템포럴 브랜치가 지나가게 있는데, 이 템포럴 브랜치 특히 그 페시알 러브 중에 이 템포럴 쪽으로 가는 그 프론토 자이고마틱의 그 디비전과 그리고 서비코 페시알의 디비전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스틸로마스 포라멘으로 나와가지고 파르테드 그랜드를 피어싱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자이고마틱 아치를 지나갈 때 이쪽 인절을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V 리프팅 또는 넥 리프팅 또는 V란 리프팅이 이때 많이 다치게 되고, 또 이쪽에 있는 미니 지방흡입 때도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시알 러브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파르테드 그랜드를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나오고, 이러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막바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또는 이쪽으로 가는 페시알 아터리가 기시를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스틸로마스터 포라멘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프론토 자이고마틱과 서비코 페시알 두 파트로 크게 디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브랜치라는 그 의미 자체가 프론탈, 템포랄 브랜치, 그리고 프론탈로 가는 템포랄 브랜치, 그리고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인데, 특히 이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 같은 경우는 플라티스마 머슬이 목에 있는 게 굉장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안 입혔고, 뉴로프락시아, 너브 컨투전만 받아도 굉장히 탈시가 빨리 와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전화를 조금 많이 받는 편인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쪽을 플라티스마를 피어싱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고 괜찮다면 보통 한 1개월에서 석 달 정도 갈 겁니다. 말씀드린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뉴로프락시아 아닌 뉴로토메시스나 엑소토메시스 같이 직접적으로 너브를 직접적으로 인저를 했다거나 피어싱 했다는 문제는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심하면 너브 트랜스플란테이션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랜드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랜드마크 자체를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자이고마틱 브랜치 같은 경우는 글라벨라 쪽에 그 레터럴 칸투스 에어리아에서 30도 각도로 2.5cm 정도 기시한다는데, 사실 이것은 크게 우리가 자이고마틱 아치를 수술하거나 이럴 때 아니고선 크게 손상당할 이유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꾸 그 템포럴 브랜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보면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번스타인과 넬슨을 많이 쓰기도 하고 부르기나 코리에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번스타인을 보면 프리오리큘라 에어리아에서 1.8cm, 그리고 자이고마틱 아치의 바디 포션에서 2cm 세프티 존이고, 그 사이가 데인저 존이라는 거, 파르테드 그랜드로 나와서 막바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아이브로에서 2cm 이내가 기시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 안전하냐? 키포인트는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 그리고 딥 템포럴 파샤 사이인 인터파셜 플레인을 따라서 자이고마틱 아치 쪽에서는 서피리스텔 어프로치를 하면 안전하다, 이 개념이고, 아예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로 가는 페이셜 러브를 피하기 위해서 서큐 쪽으로 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틱하게 보면 딥 템포럴 파샤하고 서피리스텔 템포럴 파샤 사이의 플레인으로서 서피리스텔 어프로치를 하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페리페럴 타입 페이셜 팔시가 센트럴 타입 페이셜 팔시를 간혹 헷갈리셔서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틸마스 포럼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손상을 입은 페이셜 러브는 이마와 그쪽에 미드페이스가 다 인볼브 되지만, 센트럴 타입 스트로크나 메스 또는 브레인 튜머 또는 CVA 같은 거, 그 무슨 에뉴진 같은 거에서 터져서 올 경우는 미드페이스만 인볼브다. 이게 센트럴 타입이라는 거 전혀 개념이 다르고, 어떤 분이 수술하고 나서 리프팅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페이셜 팔시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는
결국은 센츄럴 타입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인시덴탈하게 온 건데 그런 경우도 원장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리뷰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림이고요. 우리가 포헤드 리프팅 할 때 스컬의 두께도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 스컬은 아시다시피 아우터 테이블과 이너 테이블이 있다는 거, 그 아래가 듀라가 있고 그 아래가 아라크노가 되어 있고 CSF가 흐르기 때문에 스컬의 두께가